이재명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재명의 파멸을 향한 치밀하고 정교한 로드맵을 짜두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 앞에서 정치적 중립을 가장하며 침묵하던 대법원이 사실상 이재명의 몰락을 이끌기 위한 각본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 이제는 모두가 알아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 로드맵이 대법원 판결문 안에 있었는데, 판결이란 단순한 법리적 논증이 아니라 정치적 지형과 시대정신이 얽힌 결정이니 로드맵이 없을 수가 없죠. 이미 법률상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법적 근거입니다. 공직선거법 270조 2항, 형사소송법 365조 2조항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심지어 판결까지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재명이 불출석하더라도 법정은 그냥 열립니다. 이재명 없이도 재판이 진행되고, 더 나아가 이재명이 없더라도 판사가 망치를 황하고 내리쳐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걸 알고 있으니 사법정의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재명 2번 불출석하면 재판은 그냥 진행된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불출석해도 2차 기일에서 선고 가능하다. 언론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재판 지연 따위는 정면 돌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인데, 이제는 언론조차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에서 변수 하나, 즉 출석 여부 문제는 사실상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최종 형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부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혹시나 편향된 인사가 들어온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일단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 형사 7부 재판부의 구성원 3명에 대해 우리들법 계열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과거의 판례와 이력이 약간의 걱정을 낳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대법원이 들여다보고 허튼 짓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좌파 아니냐는 불안감이 우리 보수 진영 안에서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 걱정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좌파들조차도 지금 서울고법 7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법원이 내릴 판결 하나하나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보수 진영은 혹시라도 좌파적 판결이 내려질까봐 긴장하고 있고, 좌파들은 정반대로 서울고법 7부가 우파 성향이라며 좌불안석으로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걸 대법이 아주 작정을 하고 단호하게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냥 슬쩍 반대한 게 아니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왜곡 2회 5회 5회 법리 총 18건의 명백한 잘못을 열거하면서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건 그냥 이견 수준이 아니라 너희가 이걸 판결이라고 내렸냐는 수준의 법적 꾸짖음입니다. 법리적으로 완전히 갈아엎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 과연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에 법이 있는 한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법원 조직법 제8조가 뭘 말합니까? 바로 상급심 판단의 기속력, 대법원이 내린 판단은 동일 사건에 있어 하급심이 반드시 따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법이 유죄라면 고법도 유죄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재명을 구하고 싶어도 때려 죽여도 무죄는 못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걱정이 나옵니까? 아, 그래, 유죄는 줄 텐데 혹시 벌금 구입을 90만원, 99만원 이런 식으로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 아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마저도 안 됩니다. 왜냐면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2015년에 나온 이 판례 정말 강력한 판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심의 양형에 문제가 없고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을 존중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심지어 제1심의 형량이 설령 항소심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근본적이지 않다면 굳이 바꾸지 말라는 지침까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심 판결이 양형 기준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기본 양형은 벌금 200만원인데 이재명은 감경 요소가 없고 반대로 가중 요소만 주렁주렁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 것도 오히려 봐준 거라는 거죠. 이보다 낮은 형량을 준다면 그건 명백히 대법의 지침을 거역하는 것이고 전원합의체 판례를 뒤엎는 반역행위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렇게 할까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그 판결에 서명한 대법관 중 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대법원장 조희대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로 알려진 권순일인데 좌우 모두 그 판례에 동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원칙의 문제입니다. 고법 7부는 이걸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좌우를 막론하고 이 재판부가 형량 장난을 치는 순간 국민적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법조인들도 예상하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번에도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법리적 필연입니다. 무슨 신문이든 어느 방송이든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패널들도 판결까지 27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에 재상고가 끝나기는 어렵다. 말도 안 된다며 이재명의 운명을 안일하게 점치는 중입니다. 하지만 법률의 내막과 판결의 절차를 정확히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오히려 7일이 아니라 3일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파기환송심 그리고 그 다음 절차인 재상고심은 이미 기계처럼 돌아가는 프로세스 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즉 대법원은 일단 이재명이 재상고를 하면 그 상고 이유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게 순서죠. 하지만 형사소송법 380조 2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조항인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상고 및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상고 이유의 주장이 383조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해야만 한다는 법적 강제력이 명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383조에서 인정하는 상고 사유는 무엇입니까? 헌법 위반 형해 변경 사면 재심 사유 이미 대법 판결까지 끝났는데 무슨 재심입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 중형의 사건 이건 대단합니다. 단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니 해당도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전부 다 이재명의 케이스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으니 더 볼 것도 없이 끝난 겁니다. 법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재량 판단입니까? 자동기각이라는 칼자루를 대법원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결국 대법원의 로드맵에 잡혔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서울고법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그 강력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엄청난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가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최후의 진격입니다. 고등법원이 대법원에서 서류를 받자마자 단 7일 만에 재판 날짜를 5월 15일로 박아버렸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속도입니다. 곧 법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형이죠. 대법원의 선고문을 보면 1심과 판박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법은 그대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 형량도 거의 유사하게 가야 합니다. 만에 하나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 그때는 대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당선 지급이 됩니다. 즉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은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끌려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국가적 소모입니까? 전대미문의 혼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인물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원칙주의자이고 절대로 여론이나 정치권 눈치 안 보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사심 없고 원칙을 고수하고 정의를 위해 헌법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맵은 조희대의 의지이자 대한민국 법치의 유언장과도 같은 겁니다. 결국 이재명은 대법원의 일정대로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가 다시 치러져야 합니다. 이 엄청난 사태를 국민 중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이탈 조짐이 뚜렷합니다. 이재명은 피선거권을 잃고 민심을 잃고 정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든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뭘 한다는데 대법원이 그대로 선고를 밀어붙이면 헌재도 꼼짝 못합니다. 헌법 84조 즉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대법원이 먼저 이건 진행 중 사건은 예외라는 해석을 유권 해석처럼 던졌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깨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했기 때문에 구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대법원의 로드맵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건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최후의 함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